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더민주 대구혁신위하고요, 대구시당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더민주혁신위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당과의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에 더민주혁신위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 또 신성철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하라니까도 기침하고 있어. 아니. 두 분이 지금 같이 혁신위에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한 직함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네. 위원장님이 이제 그 더민주 대구혁신회의 우리가 이제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네 분이 있는데 5분이죠. 공동위원장이 5분입니까? 상임위원장으로 이제 또 이제 공동위원장 추대를 해줘서 가지고 중에서 상임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5분이 공동위원장이고 네. 네. 위원장님도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분 김선대 위원장님이 이제 상임 대표를 맡아 상임 대표 쪽을 맡고 계시네, 그죠? 그러면 공식 직함은 더민주 대구 혁신이 뭐 상임 대표 이렇게 칭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혁신 회의죠. 공식 명칭은 회의입니까? 혁신회의가 아니고 혁신회의. 더민주 대구 혁신회의. 예. 상임 위원장. 그 대표격이 되는 공동 상임위원장 있고 그 우리 위에 김선대 위원장님께서 상임 대표를 맡고 계세요. 상임 위원장.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공동위원장 5명에 대표위원장 이러면 되겠네. 위원장이 대표위원장 이렇게 하면 네, 되겠네. 대표위원장 이러면 되겠네. 뭐 혁신회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 질문도 안 했는데 다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하시면 됩니다. 야, 좋아진다. 방금 아마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맞아. 결국 이제 우리 정당은 이 집권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년 4월 10일 있는 총선을 대비한 그런 우리 혁신회의가 거기 바로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아마 만들어지는데 뭐 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김영균 혁신회의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했죠. 근데 김은경 혁신회의하고 이 혁신회의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네. 다르죠. 김은경 혁신회의는 당의 공식적인 조직이고, 혁신 조직이고,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고. 엄격히 따지만 그렇게 엄격히 안 따져도 다르죠. 그건 이제 혁신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했고, 우리는 이제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이기 때문에 사적인 여기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김은경의 혁신위원회는 당의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당 대표가 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의 혁신 방안을 내고 해체를 한 거고, 여기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당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곽 조직이죠. 맞습니다. 비공식 조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주로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그렇죠. 네. 주로 이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혁신 조직,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정치를 쭉 이어갈 일단은 조직이다. 1차적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이죠. 그렇죠. 지지하고 맞습니다. 둘째는 내년 총선에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당의 혁신 이런 것보다는 공천의 혁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좀 갈아보자 이거 아닌가요? 지역마다 좀 갈아서 혁신을 하자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김영균 그 혁신위원장의 결과물들이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이제 그 당 조직 핵심 방안, 또 이제 공천 규칙 그런 안, 이게 사실상 2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 우리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 그런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또한 이제 미래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미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총선을 앞두고 또 한간에서는 이 조직이 총선이 끝나면 해체되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사실 더민주 혁신회의는 총선과는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다음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그럼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그러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도 이 조직은 혁신회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아서 그렇죠. 가난. 운영이 근데 된다고요. 만약에 이제 의문이 지금 강 위원장님, 강의원 강의원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에 있는 김우영 네, 위원장. 도당위원장. 만약에 이 두 분이 총선에서 됐다, 출마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로 들어갔다. 그 뒤에는 그런 조직은 이어집니다. 동력이 예. 다 사라지는데. 아니죠. 그 현재 더민주혁신회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은 위임될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지만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 조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왜 원내로 들어가실 분들이 좀 생길 거잖아요. 원내로 들어가시더라도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당원들을 조직의 주체로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참여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민주당 혁신과 대선을 준비하는 조직을 갈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내 입성을 하더라도 조직은 계속 유지가 돼야죠. 자, 그러면 하나는 오해네요. 이게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이 조직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움직인다, 계속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이제 앞에 질문으로 오해가 생기면 마치 이게 김우영 위원장이나 강의원 사무총장 같은 또 몇몇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본인들의 총선을 위해서 그렇죠. 입성을 위한 그렇죠. 수단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그 지금 그런 오해들이 있죠. 많죠, 지금 오해들이. 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그거는 100% 잘못된 그런데 이야기. 그게 100%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이 뭐 그 이제 위원장님 하시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제 우리들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주객이 좀 더 돼서 그런데 더민주혁신회의는 민주당이 아까 김성대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혁신 과제들을 당원들의 힘으로 만들어내자. 왜? 여의도 안에서 민주당의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을 속도감 있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원들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자 라는 게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뭔가 혁신을 좀 주춤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 보다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의 혁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출마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김우영도 있고 강의원도 있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김우영과 강의원과 저 같은 원외위원장들의 총선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인식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 분이라도 주변에 혹 그런 질문이나 뭐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100% 순도 100%의 더민주혁신회의 취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번호 주셔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상임위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국에 지금 한 180여 명 되죠. 그 정도 인원의 지역위원장들은 거의 뭐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원외위원장들이 좀 있고. 그렇죠. 원외위원장이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데 공동위원장들이 지역마다 있을 거잖아요. 뭐 대구에 있듯이 경북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공동위원장이 되는 자격은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자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그 위원장에 다 선출되신 거예요? 이제 처음 조직을 구성할 때 이제 상임위원들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모셨는데 그 당시에 고민은 어쨌든 민주당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당원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또 17개 이제 시도당에서 적어도 당원들에게 신망을 받고 혁신에 자기 정치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 좀 모시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으로 오신 데도 있고 또 이제 젊은 이제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 중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신 것도 있고. 예컨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라고 금정구 구의원 저보다 한참 후배되는 이제 이렇게 분인데 그분이 부산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럼 대구는 어떤 기준인가요? 대구는 어떤 기준으로? 대구는 이제 이렇게 뭐 김성대 위원장님이 말씀을 또 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역에 좀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추천하자 이렇게 첫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난번 그 추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 이제 과정에서 대선을 저희들이 치렀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지지조직들이 대선에 결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상임위원들을 추천받을 때 여러 갈래로 좀 추천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갈래로. 그래서 지금 근데 좀 바뀌셨죠? 처음에 추천 받으신 분들. 제가 알기로 정용수 위원장이나 거기 그 누구죠? 정용석 위원장님하고 건호혁 위원장님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건호혁 위원장님은 또 다른 이재명 지지 조직을 주도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그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좀 고사를 하셨고 정용석 위원장님은 고민하시다가 거기 구체적으로 더민혁신회의는 참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안 하셨고. 그 지금은 5분이죠. 2분하고 나머지 3분도 계시고 그죠. 가르성군의 전유진 위원장 그리고 그 서재현 청년위원장의 서재현 위원장 그리고 김영하 그 더민주 대경 포럼 대표 그런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이서 그리고 움직이고 계신다 그죠. 그 위원장이 그러면 이 혁신회의가 원외 조직이잖아요. 원외 조직이죠. 사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사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당이나 당하고 마찰이나 좀 그런 불협화음이나 혹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당 내에서 상무 쪽이에요.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맡으신 분들인데 이게 원외 조직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되면 부담이나 이런 건 없나요? 뭐 시당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저희들은 부담이 없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위원장님도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이 부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시당이나 또 외부에서는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사조직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 오코시마 오염수 방출 우리 동성로에서도 우리 권대호 위원장도 다섯 각 지역위원회에서 했고 우리 더민주 대구 혁신회의에서도 동성로에서 이렇게 천막 농성가 했습니다만은 전혀 이제 이 도움을 받지 협조가 못하고 안 돼. 그럼 협조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시당 차원에서 보게 되면 원외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사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사조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움을 주거나 하기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뭐 협조를 받을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좀 그쪽에서도 뭐 하려고 하지도 안 하고, 그런 순수하게 이제 말 그대로 사조직으로서의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이재명 팬클럽 같은 그런 개념도 강하네요. 옆에 있어서. 네, 어떤 뭐 사조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회의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건 위원장이죠. 이게 지금도 혁신회의에서 우리 공식적인 당에서 정당에서 할 수 없고 이렇게 미적거리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 혁신회의에서 바로 치고 나가서 역할을 선봉장 마냥 이렇게 역할을 하는 역할은 바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당에서도 이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당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당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는 이제 더민주혁신회의와 우리 당이 뭐 긴장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우리 김성대 위원님 저도 당의 공조직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렇죠. 또 시당의 운영위원 상무위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도 저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 그리고 당원들의 민주당을 혁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당 조직이 굳이 긴장을 가지거나 다르게 보거나 협조를 안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이 주인인 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떠한 활동이라도 더 당 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배려하는 이런 과정으로 성장해 가야 될 거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런 게
말씀드리면 맞는데 그거는 입 바른 소리고 현실은 안 그렇잖아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말씀도 주시지만 저는 그거는 앞으로 당원들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직과 공조적인 당 조직이 바꿔가야 될 과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워낙 사조직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저는 조금 이제 너무 많으니까. 더민주혁신회의는 뭐 일반적인 뭐 당원들이 일부가 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네 이렇게 하는 사조직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네가 이제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시작할 때 그러한 이제 사적인 부분보다가 어쨌든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민주당 혁신을 바라고 계신데 이게 빠르게 논의와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투표할 때 긴급하게 비상 당원 행동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 10,000명 넘는 당원들이 전국에서 모이셨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당 내외 조직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의 혁신과 또 발전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정도다. 이게 더민주혁신회의가 무슨 당내 권력을 뭐 가져오기 위한 이러한 이제 고민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좀 특이하긴 해요. 이 조직이 이전에 생겼던 조직과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원액 지역위원장이 대거 지금 투입이 되어진 사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만든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처음이었는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더민주혁신회의가 이런 성과라 그러면 어떤 건지든지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성과는 지금도 지속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뭐 알고 있고요. 저희 성명서를 통해서 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우리 더민주혁신회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성과 같은 게 혹시 뭐 소개해 줄 만한 건 있나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혁신 요구를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서 의견을 내고 당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저는 더민주혁신회의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까 김성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김은경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또 떠 있는 상태거든요. 뭐 혁신안 제출만 되고 뭐 대표님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 검찰 출두, 또 강서구청장 선거가 막 물리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뭐 그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대의원 투표 가중치 문제, 그리고 총선 공천 룰 혁신하는 문제, 뭐 이러한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무게감 있게 빠르게 메시지를 내면서 당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지금 기능이다. 뭐 이러한 이렇게 지점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해가지고 체포영장 동의안 표결이 되는데 당내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당론을 못 정한 거예요. 당연하게 모든 당원들 대부분은 당이 당론으로 체포대응 부결을 결정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데도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크게 제시하는 이런 이제 그룹은 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더민주혁신회의가 중요한 지점마다 정확한 메시지로 또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의 힘을 가지고 이제 원내를 압박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혁신 방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또 변화를 뭐 주도는 안 하더라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점은 명확하게 있는 것다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죠. 예.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또 우리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박시영이 되든 또는 새날이 되든 이동형이 되든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도 저희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 뭐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강의원 총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이제 이렇게 다뤄주고 또 그것이 뭐 당원들 전반에 대해서 혁신의 동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박시영 씨도 혁신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때 회의할 때 첫날 모일 때 가셨던데. 오셨는데 지금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활동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의 박시형 씨는 하고 있는 걸로. 박시영 TV. 박시영 TV 박시영 대표는 하고 있는 걸. 서승만도 들어가요. 서승만 씨도 들어가 있는 거. 서승만 이제 배우는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걸로. 배우가 코미디언이고. 코미디언이. 교수입니다. 교수님. 교수예요. 서승만 교수님.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교수님입니다. 세종대. 네, 거기까지 하고요. 야, 그는 귀한 정보를 다.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음도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뭐 혁신회의는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 그죠? 내고 뭐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대선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의 걸출한 정치인과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전망을 가져가겠다. 그 대표님하고 상관없이 이 혁신회에 와 있는 동지들 그런 마음으로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 혁신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 예, 한번 지켜보죠. 예, 뭐 지금 한간에서는 총선 이후에도 존재할지 안 할지 지금 이제 뭐 혁신위에 대한 근데 또 혁신위에 대한 또 아까 말씀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는 총선을 위한 준비 조직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특히 이제 김성대는 저하고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호남 쪽으로 가면 이제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 계신 분들하고 혁신의 멤버들이 지금 각각 지역구에서 격돌하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보이기에 그러한 이제 모습들 때문에 야 더민주혁신이 회의는 내년 총선용으로 만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가장 특히 이제 강의원 사무처장이 지금 송각석 지역위원 송각석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광주 서구 던졌잖아요, 그죠? 그걸 시작해서 이제 출마를 이어지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런 조직들이 꼭 총선용, 대선용이 아니고 잘 조직화되어져서 계속 가서 어떤 좋은 목소리들을 내는 하나의 사조직으로 이렇게 존재해주면 좀 좋은 거죠. 예, 어디다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커지게 되면 응집력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진보는 분열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이쪽 분열이라서 분열이 아니고 각자의 목소리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 강연을 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 저는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 또 더민주혁신회의가 하려고 하는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부분 또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민주혁신회의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면서도 통합적 당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변화잖아요. 혁신이라는 말은 변화란 말이잖아요. 변화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가 쇄신입니다. 쇄신. 그 다음이 혁신. 그 제일 위에 게 개신이거든요. 그렇죠. 쇄신은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우리가 바꾼다 변화한다 할 때 그냥 청소하는 정도를 쇄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혁신은 리모델링 정도를 말하고 개신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확 바꾸는 걸 의미하는데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틀을 빼내야죠. 근데 그걸 유지하면서 혁신하겠다 못하는 거죠. 그거는 혁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이제 이렇게 뭐 교수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 더민주혁신회가 생각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도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 정책 책임을 덮고 통합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한 지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준엄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하면 이러한 이렇게 당의 기본적인 규율과 당풍을 세우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세력은 배척하고 어떤 세력만 가겠다라고 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혁신의 원칙에 동의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불문하고 앞으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광의의 이제 정치를 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지난 대선 시기 또 대선 이후에 수많은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의 모임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 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조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조직들이 너무 그 군소 조직들로 상계되어 있고 또 중복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함께 하겠다고 표명하는 조직들이 손을 꼽아도 금방 한 7, 8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그룹화되어 있는 지지 조직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과 또는 네트워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 원칙을 갖고 각 조직들을 존중하면서도 큰 판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공조하는 이러한 또 역할을 또 더민주혁신회의가 자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헌신하고 겸손하게 활동하면서 제안을 드리자,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개혁 정신, 혁신과 개신을 합쳐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개혁 정신에 우리가 그 가치에 동의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에 동의되는 사람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가치에 동의를 하고. 아니 지금이라도 나는 그 가치에 동의하겠다. 그러면 맞아요. 과거를 불문하고 가는 게 맞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정말 그냥 어떻게 우리가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정말 인물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잘 세워져야 되고, 그 인물들이 그 가치에 동의되는 것에 같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헷갈리는데, 가치에 동의는 하는데 사람이 안 좋아. 근데 가치에 동의되지 않지만 사람은 좋아. 이 지점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늘 딜레마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뭐 김준호 위원장님도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더민주혁신회의나 민주당은 어떤 목표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동네 개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 예, 제가 그 지점을 맞아요. 제가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치는 동의되지만 같이 못 간다는 많아요. 근데 일목적은 우리가 동네 뭐 놀자고 모임이 아니잖아요. 개 모임은 내가 이 사람의 가치가 이거 좋다 나쁘다인데 그렇죠. 그 가치가 중심이 되면 설사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손 잡아야죠. 그렇죠. 손 같이 가야죠. 오히려 이렇게 뭐 저희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씀을 뭐 김 위원장님도 주시고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이 가치를 우리가 공히 갖고 있는데도 살아왔는 경험이나 결합되는 분들의 역사적 스토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들에서 오해도 생기고 또 사람 때문에 그렇죠. 네,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풀어나가보자. 맞아요. 그러면 정말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모습. 예. 자, 그 혁신에는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뒤에 얘기도 있는데 오늘 권태급 위원장 오늘 분량 다 뽑았어. 분량 다 뽑았어. 이야, 분량 다 뽑았어. 김성태 위원장이 중심으로 합시다. 예, 가야 되고. 이 카메라 깔아 이게. 자 이제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뭐 혁신이 얘기하면서도 또 이제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총선 앞두고 이제 대구 시당하고의 관계도 좀 얘기 좀 하면서 총선 얘기 좀 바로 들어가죠. 그것도 그렇고 하나만 합시다. 김승희 위원장이 혁신회의의 마지막으로 혁신회의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면 되는지, 또 어떻게 열려져 있는지 그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고. 사이트가 치면 되나요? 예, 더민주 혁신회의. 예, 혁신회의 들어가면 치면은 있고 뭐 회비나 이런 게 있나요?
회비는 1년에 10,000원. 아, 1년에 10,000원. 네. 오, 저렴하네요. 혁신위. 저렴합니다. 혁신위. 저희가 이제 구성을 상임위원, 운영위원, 혁신위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차등해서 모집하고 계신데 이거는 누가 뭐 직책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에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내어서 활동을 많이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거를 좀 보장하자는 취지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은 1년에 10만 원 내는 운영위원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운영위원. 거기는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지는 건가요? 네. 민주당 장원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당은 아니라도 가능해요. 아, 당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네. 내가 그냥 운영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10만 원 그 내고? 부분은 이제 운영위원으로 신청하시면 뭐 지역에 있는 이제 상임위원들이 다들 이제 이렇게 뭐 모시겠지만 아까 이제 신 교수 말씀처럼 이분이 가치는 불투명해. 근데 또 지역에서 오히려 모임을 하면은 모임의 발전보다는 분란에 뭐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놈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 않는 분들 다 모실 거고. 그러니까 검증 과정은 있네요. 네, 그러한 이제 정도 아니신 뭐 당원들 중에서 민주당 혁신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1년에 10,000원 내시고 혁신위원으로는 최대한 저희들 한 전국에 한 20만 명 정도를 이제 모셔보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김해 노무현 공항에서 영남 지역 했죠, 그죠? 예, 그렇게 보면 혁신위로 갈 수도 있고 10,000원씩 내고 아니면 운영위원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운영위원은 간단한 심사 과정은 있다. 한도 다 되는 심사 과정이 있다, 그죠? 니는 안 되겠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니는 보니까 안 되겠다. 잠깐만. 진성절 문광덕은 안 된다. 상임위원급이지.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오늘 권태금 위원장 분량 다 뽑았으니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드려야 돼. 자, 얘기하세요 일단.